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KBO 리그 최고령 타자 최용우 선수가 9년 만에 친정팀 삼성으로 복귀합니다. 삼성 구단은 2년간 인센티브 포함 최대 총액 26억 원의 조건으로 최용우와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NC는 FA 자격으로 KT와 계약한 외야수 최원준의 보상 선수로 내야수 윤준혁을 지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KBO 리그 MVP에 오른 외국인 투수 폰세가 메이저리그 토론토에서 뛸 전망이고 와이스도 휴스턴과 계약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내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비 1차 캠프에 참가할 국내 선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KBO 전력강화위원회는 한화 류현진과 SSG 노경은 등 베테랑을 포함해 총 29명의 선수단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KBO는 WBC에 출전한 35인 예비 명단도 제출했지만 조직위원회 지침에 따라 해당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의 혼란이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소 경기 100골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혼란은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111번째 경기인 풀럼과의 원정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해 역대 35번째로 통산 100골을 달성했는데요. 혼란은 이로써 124경기 만에 100골을 달성한 시어러의 기록을 13경기 앞당겨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전이 치러질 멕시코 축구의 성지 아스테카 스타디움의 재개장 기념 경기로 멕시코와 포르투갈이 맞붙습니다. 멕시코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등이 포진한 포르투갈을 초청해 치르는 이 경기는 내년 3월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 탁구가 2025 국제탁구연맹 혼성단체 월드컵 8강 리그 첫 경기에서 프랑스와 치열한 경기 끝에 8대7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대회 4연승을 달린 한국은 내일 최강 중국과 홍콩을 연이어 상대합니다.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프로야구 이야기 먼저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프로야구 FA 시장이 요 며칠 최용우 선수의 거취가 화제 중심에 있었는데 월요일 날 난다, 화요일 날 난다 했는데 드디어 오늘 오피셜이 떴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방송을 위해서 기다려주기라도 하듯이 오늘 네. 이제 오후에 오피셜 이제 보도가 떴는데 2년간 인센티브 포함하여 최대 총액 26억 원 규모의 계약이라고 공식적인 발표가 됐습니다. 네. 최용우 선수가 이렇게 되면서 참 특이한 게 삼성의 세 번째 입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신인 드래프트 이후에 삼성에 한번 입단했다가 방출이 되고 이후에 재입단해서 굉장히 좋은 커리어를 또 쌓고 FA로 기아로 이적을 했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FA로 삼성으로 이적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삼성 라이온즈 팀에만 벌써 세 번째 입단이 되는 케이스가 될 텐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삼성이 2011년부터 15년까지 5번의 정규리그 우승, 4번의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이라는 당시에 소위 왕조의 그 부흥을 다시 한번 삼성 팬들이 좀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최용우 선수가 나이는 많습니다. 83년생으로 이제 40이 넘은 나이이긴 하지만
이번 시즌에 이미 충분히 타격에서 경쟁력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기아보다는 삼성이 조금 더 그 기간적인 면에서 메리트 있는 기간을 그 계약을 제시했다는 것이 최용호 선수의 이적에 그 마음을 열게 한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이렇게 최용호 선수가 삼성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서 네. 삼성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올 시즌보다 더 강력한 말 그대로 핵 타선을 네. 구축을 할 수 있게 됐죠. 네. 그렇죠. 구자욱, 디아즈, 김영웅 선수에다가 최용호까지. 아무래도 최용호 선수가 이 삼성 왕조 시절에 워낙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팀의 어떤 이 타선에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 최용호 선수의 무게감 삼성에 상당한 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최용호 선수가 FA 계약을 하고서 삼성 구단을 통해서 이제 소감을 밝혔던 게 네. 싱숭생숭했는데 최근까지 오늘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FA 계약 이제 최종적으로 하기까지 여러 가지 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이 싱숭생숭이라는 표현에다가 이제 좀 이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네.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홈구장인 이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타자들에게 유리한 구장이기 때문에 올 시즌보다 내년에 더 좋은 기록을 기대한다. 이 얘기인즉 내년에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이제 타선 타력의 어떤 이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부분에서 좀 뭔가 이제 최용호 선수의 이 의욕이 상당히 좀 뭔가 눈에 띄게 보였던 그렇죠. 그런 이제 소감도 오늘 함께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최용호 선수가 삼성행을 간다, 유력하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뭐 네. 기아 팬들의 충격은 오늘 오피셜이 떴어도 처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보다는 덜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참 저 이제 기아 팬 입장에서 보자면은 오랫동안 알았던 느낌인데 네. 오늘 저는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의 충격이었냐면은 뭐 가는 거야 이제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였는데 이 계약 금액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은 게 2년 총액 26억 원의 규모였고 인센티브 포함이었기 때문에 전액 보장도 아닙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가 이 정도의 금액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작년에 장현식 선수의 건도 그랬었고 이 FA 선수들에 대해서 오버페이를 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기아 타이거즈가 기조처럼 계속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나마 이제 이번에 에이스였던 제임스 네일 선수랑 $200만 재계약을 했지만 내부 FA 출혈이 좀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도 빠져나간 상황에 최용호까지 빠져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 시즌에도 계속해서 윈나우를 달려야 되지 않나라는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자, 뭐 우려 그대로 기아 팬들의 우려 그대로 최용호 선수는 삼성행을 갔고 또 한 명의 대어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양현종 선수가 남아 있는데 양현종 선수 마저 놓친다면 진짜 기아의 팬심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양현종 선수까지 나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기아 구단은 내년 시즌을 앞두고 뭐 네. 사실상 전체 리빌딩을 한다. 뭐 이렇게까지 봐도 될 정도일 텐데요. 네. 아무래도 양현종 선수의 기아 타이거즈에서의 이제 활약상, 존재감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면은 정말 상상하기조차 싫은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되긴 할 겁니다. 양현종 선수가 KBO 통산 186승에 2007년부터 19시즌을 뛴 말 그대로 이 프랜차이즈 스타이기 때문에 네. 기아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양현종 선수를 어떻게 잡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전력 투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주까지는 사실 양현종 선수와 기아 구단과의 협상이 그렇게 썩 순조롭지는 않다라는 그런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하지만은 오히려 이 최용호 선수가 오늘 이렇게 이제 삼성으로 가게 되면서 오히려 이 기아 입장에서는 실탄을 조금 더 이제 장착을 한 상황에서 네. 양현종 선수에게 이제 사실상 이제 전력 투구를 할 수 있는 힘을 어느 정도 비축하게 됐다. 이런 지금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양현종 선수와 이제 기아의 이 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좀 빠른 시일 안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좀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네. 뭐 양현종 선수와 재계약을 한다고 해도 네. 전력 누수가 있는 건 분명하고 네. 거기에 그만큼 이제 플러스 요인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전년도 이제 우승이죠. 네. 그리고 네네. 이제 뭐 이번 시즌에는 부진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나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네. 리빌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번 시즌 양현종 선수가 보여준 모습이 소위 말하는 에이징 커브가 조금씩은 오는 모습도 있었고 주전 라인업의 타자들을 보면은 나성범이라든지 김선빈 대부분의 선수들이 30대 후반의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선수들의 대체자를 경기를 거듭하면서 계속 찾아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KBO 리그에서
전면적인 리빌딩은 없는 것 같아요. 성적도 어느 정도는 가져가면서 리빌딩을 단계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나마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시즌에 얻은 수확이라면은 중견수 자리에 김호령 선수가 좀 정착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박찬호 선수가 빠져나간 자리는 아마도 뭐 정현창이라든가 김규성, 박민 이런 유망주들이 경합을 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윤도현 선수도 김도영 선수와 함께 이 3루 혹은 이제 2루 포지션에서 김선민 선수와 함께 주전 경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용우 선수가 빠진 자리는 아마도 이제 이번 시즌에 또 한 명의 발굴이었던 오선우 선수가 중심 타선에서 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오선우 선수와 비슷한 스타일인 김석환 선수도 이제는 좀 유망주의 탈을 깨고 나와서 한 단계 스텝업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토브리그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또 한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두산의 김재환, 이제 구 두산의 네, 김재환 선수인데 그렇죠. SSG하고 연결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김재환 선수 뭐 FA인 것 같은데 FA는 아니지만 참 FA 같은 네. 이 김재환 선수의 향후 거취도 상당히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 SSG 측에서 김재환 측과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SSG 내부에서도 이 김재환 선수의 뭐 아직까지 갖고 있는 홈런 타자로서의 가치, 네. 또 여기에다가 또 김재환 선수도 현재 타자 친화적인 구장을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네. 이승용 감독을 비롯한 이제 구단 관계자들이 내부적으로 조율을 했고 일단 김재환 측과 만나기로 이제 일단 방침을 정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이제 김재환 선수의 이 거취도 어떻게 또 이어지게 될지 이 부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볼 사항이 됐습니다. 네. 사실 김재환 선수가 뭐 선택지가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원래는 이제 생각보다. FA로 나왔을 때는 아마도 이제 장타력이 필요한 구단에서 러브콜이 오지 않겠는가. 예를 들자면은 이번 시즌 타격은 좋았으나 팀 홈런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던 롯데 같은 경우가 네. 되겠고, 또 이제 키움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송성문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한다면은 팀 타선이 너무나 빈약한 상황이다 보니까 중심축을 어느 정도 잡아줄 선수로서 김재환을 영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크게 좀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도핑 이력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계약을 어떻게든 파기하고 나왔다는 이 이미지 자체가 좀 부정적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 계약 규모 자체가 김재환 선수가 원하는 계약 규모가 두산에서 어느 정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점은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을 이제 구단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맞춰주기도 아마 많은 구단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지금 현장의 시장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 자칫 잘못 만약에 원하는 구단이 끝까지 안 나오고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악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FA 시장이 뜨겁게 그리고 혼돈 속에서 올라가는 와중에 지나치게 조용한 팀이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외국인 선수 아시아 쿼터도 네. 발표를 하는데 롯데는 뭐라는 걸까요? 너무 조용합니다. 네, 최근에 네. 뭐 김장 행사 나온 게 유일한 뉴스일 정도인데 네. 지금 이제 외국인 선수가 안 나온 구단들도 아시아 쿼터 정도는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아 쿼터도 외국인 선수도 없는 상황이고, 레이에스 감보아 선수를 보류 선수로 묶어놓긴 했습니다만 재계약을 발표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도 소위 말하는 일종의 보험 형식으로 현재는 3명의 모두 외국인 선수를 교체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김태형 감독도 어떻게 보면 이런 언론과의 접촉이 굉장히 많은 감독인데 지난달 24일까지 있었던 1군 마무리 캠프 일정 도중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유강남, 그리고 이제 한현희, 노진혁, 이런 소위 말하는 170억 트리오 실패 때문에 아마도 이 롯데자이언츠가 스토브리그에서 큰 돈을 쓰는 게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이후에도 지금 FA 시장에서는 롯데자이언츠가 앞으로도 좀 적극적인 행보는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화는 2025 시즌 원투펀치 폰세 와이스가 모두 떠나는 것 같습니다. 와이스만은 잡아야 하는데 네. 이제 그마저도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는 외국인 선수가 모두 남네요. 네, 한화는 뭐 아까 단신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네. 폰세 선수, 와이스 선수가 모두 메이저리그로 무대를 옮기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공식적인 이제 발표는 아닙니다만은 유력 매체들 이 MLB.com과 ESPN에서 그렇죠. 폰스와 와이스 선수의 이 메이저리그 행에 대한 보도가 이제 오늘 일제히 또 나왔었는데요. 사실 또 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이저리그 보장 계약이라는 이 부분이 사실 좀 놀랍습니다. 맞아요. 예, 뭐 이제 미국 팀들과 이제 메이저리그 팀들과 이제 계약을 할 때 보통은 이제 마이너리그 계약을 이제 하고서 그 이후에 성적에 따라
따라서 이제 메이저리그로 올라가는 그런 계약을 좀 어느 정도 이제 바라봤을 텐데 네. 이제 한국 무대에서의 이 활약을 바탕으로 해서 이 와이스 선수에 대해서 이 메이저리그 보장 계약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휴스턴과 현재 지금 링크가 됐다. 이 보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아마 하나 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워하는 그런 반응들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일단 한화 입장에서는 아시아 쿼터 투수로 대만 국가대표 출신인 왕앤청 선수, 네. 여기에다가 마이너리그 트리플 A 출신인 에르난데스, 여기에다가 2년 전에 한화에서 뛰었던 외야수죠, 이 페라자 선수까지 함께 합류를 한 상태에서 이 와이스와 폰세의 공백을 메울 선수를 과연 어떤 선수를 선택하게 될지 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반면에 LG는 이 외국인 3인방과 모두 재계약을 했습니다. 네. 예, 오스틴 딘과 170만 달러, 치리노스와는 140만 달러, 여기다가 한국 시리즈 2승을 따냈던 톨허스트와 120만 달러에 이제 사인을 하면서 네. 기본적으로 뭐 김현수 선수의 전력 유출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이 우승 전력은 갖춘 상황에서 내년 시즌에도 지금 이어갈 공산이 아주 커졌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프로축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는 시즌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요한 승강 플레이오프가 시작이 됐죠. 오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수원 삼성과 제주 SK의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일단은 원정팀인 제주 SK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제 유리 조나탄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고, 자 이렇게 되면서 경기 자체는 사실은 전반부터 계속 수원 삼성이 밀어붙였거든요. 현재까지 슈팅 수도 13대5, 유효 슈팅도 6대2, 굉장히 좀 압도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었는데 결국 문전 앞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상황이 있었는데 제주 입장에서는 이제 2차전에 홈으로 가기 전에 원정 경기에서 득점을 가지고 간다면은 좀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아닐까 네.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승강 플레이오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승강 플레이오프는 오늘만 경기를 치르는 게 아니고요. 네. 오는 7일에 이제 또 다른 경기 2차전이 펼쳐집니다. 네. 그래서 1차전과 2차전 합산 점수로 최종 승리팀을 가리게 되고요. 만약에 두 팀이 이제 동률일 경우에는 2차전 이후에 연장전 또 승부차기 순으로 승부를 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수원과 제주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K리그 1 11위 팀 제주와 K리그 2 2위 팀 수원이 만나게 됐고요. 네. 내일 이 K리그 1 12 팀과 K리그 2 플레이오프 승자가 또 승강 플레이오프 또 다른 한 경기를 앞두고 있거든요. 네. 이 경기는 이제 K리그 1 12 팀인 수원 FC와 또 네. 승강 플레이오프 이제 K리그 2의 이제 플레이오프 승자죠. 네. 부천이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K리그 1 꼴찌는 자동 강등이 되고 네. K리그 2 1위는 자동으로 승격이 되죠. 이제 맞습니다. 대구와 인천이 이제 네. 대구는 강등되었고 인천은 자동 승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주와 경기를 펼치고 있는 수원 삼성, 사실 K리그 전통의 명가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충격의 강등이 된 이후 곧바로 승격이 안 됐어요. 맞습니다. 지난 2023년에 소위 말하는 K리그 1 최하위에 머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 강등이 됐는데 당연히 좀 그 다음 해에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팬들이 기대를 했는데 6위에 머물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어요. 네. 그런데 오늘은 이번 해에는 인천 유나이티드에 이어서 2위에 오르면서 이번에는 좀 이제 수원 삼성이 다시 또 명가의 부활을 선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자 오늘 경기 지금처럼 간다면은 2차전도 원정 경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2차전에서 뭔가 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진짜 절호의 기회인데 또다시 1년을 K리그 2에서 보내야 한다면은 수원 네. 삼성 입장, 또 팬들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할 노릇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은 수원 FC 부천, 이제 또 다른 승강 플레이오프가 펼쳐지게 되는데 몇 시에 어디서 펼쳐지나요? 네, 이 경기는 내일 저녁 7시에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치러집니다. 네. 이제 부천과 수원 FC가 맞대결을 펼치고요. 두 팀이 과거에 이제 리그 통산으로 따지면은 28경기를 치러서 어허. 11승 11패 6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주 팽팽한 그러니까요. 네, 이제 맞대결을 펼쳐왔던 두 팀인데 특히나 부천 입장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승격을 노리거든요. 수원 FC는 또 김은중 감독의 이제 체제에서 올 시즌 지금 강등 위기에 이제 놓인 상황인데 부천이 올라오느냐 아니면 수원 FC가 그대로 지키느냐 이 경기 상당히 또 관심 있게 지켜볼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V리그 소식 등 프로배구 스포츠 이슈들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배구 V리그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남녀부 각각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경기 상황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네, 현재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V리그 남자부 경기 조금 전에 막 끝났습니다. 네. 홈팀인 이제 현대캐피탈이 삼성화재를 3대 0으로 완파를 했는데요. 이 경기에서는 특히나 이 현대캐피탈의 허수봉 선수가 양팀 최다로 이제 20점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제 개인 통산 3,004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내 선수로는 17번째로 3,000득점 돌파에 성공을 했고요. 여기에 또 레오 선수가 14득점, 또 이제 최민호 선수와 이제 정태준 선수는 블로킹 9개를 합작해내면서 또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반면에 삼성화재는 오늘 경기에서 패하면서 6연패 늪에 빠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공사와 흥국생명의 이제 인천 경기 V리그 여자부 경기는 이 도로공사가 지금 11연승 행진을 이어가느냐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지는 경기인데요. 현재 원정팀 도로공사가 4세트가 진행 중인 가운데서 홈팀 흥국생명을 상대로 세트 스코어 2대 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자, 도로공사 오늘 경기 이기게 된다면은 12연승을 하게 되는데요. 네. 우승 후보로 지목되긴 했지만 이 정도로 독주할 줄 몰랐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경쟁 상대였던 IBK 기업은행이 좀 부진에 빠지면서 네. 도로공사의 독주가 이어졌는데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열리는 두 경기를 이제 모두 하게 되면은 구단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을 이제 넘어서는 기록이 될 텐데 여자부 참고로 역대 최다 연승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 달성했었던 15연승이 되거든요. 도로공사가 근데 최근에 분위기 괜찮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모두 승점 3점씩 따내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2위 페퍼저축은행과 승점이 11점 차이나 납니다. 네. 독주라고 볼 수 있을 정도고 지금 펼쳐지고 있는 흥국생명전도 첫 번째 승부에서 풀세트까지 가긴 했습니다만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경기에서도 자신감 있게 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그래서 사실 지금 순위표를 한번 짚어 넘어갈 텐데 2위 경쟁이 더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로공사가 승점 28점으로 단독 선두를 굳게 지키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현대건설이 승점 20점으로 단독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어서 페퍼저축은행이 승점 17점으로 3위, 이어서 GS칼텍스가 승점 16점으로 4위, 현재 경기를 치르고 있는 흥국생명이 승점 16점으로 5위. 그러니까 오늘 만약 흥국생명이 풀세트까지 가서 승점을 이제 따내게 된다면은 또 이게 좀 순위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현재 그래서 2위부터 5위까지의 이 승점 차가 단 3점, 4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치열한 접전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관장이 승점 10점으로 6위, IBK 기업은행이 역시 승점 10점으로 7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즌 전 우승 후보 중에 하나였던 IBK 기업은행 결국 이제 감독의 하차라는 초강수를 뒀는데 여우현 감독 체제에서 일단은 2연승 달리고 있어요.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감독 교체라는 것이 분위기 반전으로 항상 이어지는 법은 아닌데 일단 여우현 감독이 뭐랄까요 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특히나 이 여자 프로팀에서 감독의 역할이었던 소통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평을 많이 받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 팀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피지컬적인 부분보다는 멘탈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IBK 기업은행이 지금 승점으로 봤을 때는 탈꼴찌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정관장과 승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남은 중후반부 리그 레이스에서는 IBK 기업은행이 저는 약간 그 돌풍의 핵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남자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순위표를 짚고서 넘어가 보시죠. 네, 대한항공이 승점 25점 기록하면서 단독 선두 달리고 있고요. KB손해보험이 승점 21점으로 2위,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현대캐피탈이 승점 20점 기록하면서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이 승점 17점으로 4위, OK저축은의 승점 15점으로 5위, 그리고 우리카드와 삼성화재가 각각 승점 12점과 7점으로 6위와 7위에 각각 랭크돼 있습니다. 네, 뭐 여자부만큼은 아니지만 남자부도 역시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항공입니다. 맞습니다. 이 해난 감독 체제에서 소위 말해서 공수 균형이 돋보이는 팀이거든요. 그 중심에 일단 러셀 선수가 있죠. 공격 성공률 부문에서 공격 성공률, 후위 공격 성공률 모두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토종 에이스인 정지석 선수도 팀의 공격을 또 이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번에 지난 10월에 전역했던 임동혁 선수까지 경기력을 끌어올린다면은 도로공사의 삼각편대 못지않은 공격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더해서 여전히
또 선수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한선수 선수. 또 여전히 세트 부문 2위로 좋은 기량 과시하고 있고 수비 부분에서는 또 이 료헤이가 아시아 쿼터로 합류해서 디그 수비 리시브에서 모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치 지난 시즌 현대캐피탈 같은 완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현대캐피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뭐 전력 누수가 있긴 있습니다만 네. 생각보다도 더 활약을 못하고 있는 느낌이긴 해요. 아무래도 주전 세터 황승빈 선수가 부상에서 이탈했던 여파가 사실 좀 컸죠. 네. 황승빈 선수가 7경기 오늘 경기까지 이제 결장을 이제 하면서 지금 한 달 반째 지금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허수봉 선수도 좀 초반 컨디션이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오 선수에게 조금 의존하는 경향이 컸고 여기에다가 팀 범실도 상대적으로 참 많았던 이 현대캐피탈이었는데요. 그러나 오늘 경기에서는 좀 다른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제 경기에서 가장 또 큰 역할을 해야 할 이 허수봉 선수가 어쨌든 오늘 20득점을 모처럼 또 이 공격이 좀 폭발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레오에 의존을 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경기에서는 허수봉 선수가 워낙 이제 좋은 모습 보였다 보니까 레오가 이제 뒷받침하는 14점의 이제 활약을 펼치면서 이제 쌍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터져주면은 사실 또 현대캐피탈은 좀 어느 정도 경기를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팀이거든요. 오늘 좀 뭔가 그런 이제 새롭게 뭔가 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이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던 경기였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남자부에서 그 신영철 감독이 새롭게 맡은 OK저축은행은 어때 보이나요? 닭공의 팀입니다. 지금 뭐 보시면은 이제 이민규 세터를 신영철 감독이 세터 출신답게 잘 가다듬었고 아웃사이드 히터인 차지환 선수가 좀 이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팀 오픈 공격 성공률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수비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이 공격력의 배구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OK저축은의 페이스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화재는 이번 시즌 좀 다르지 않을까 했는데 네. 최하위로 밀려 있네요. 맞아요. 오늘도 이제 완패를 당하면서 네. 6연패 늪에 빠지게 됐는데요. 지금 사실 이 삼성화재는 남자부 득점 1위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외국인 선수인 미힐 아히 선수가 참 좋은 활약을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뒷받침하는 국내 공격수가 좀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외국인 선수와 함께 이 쌍포 역할을 하는 이제 국내 선수의 좀 활약이 절실한데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았고요. 네. 아무래도 삼성화재 입장에서는 이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된 이 송명근 선수의 공백이 좀 여러 가지로 좀 뼈아픈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이 세터 포지션에 있는 도산지 선수가 장신 세터고 토스워크가 좋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좀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도산지를 잘 받쳐줄 호흡이 일단 좀 완성돼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아직까지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네네.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딱히 그 플러스 요인은 없어 보여서 네. 답답한 마음이 아마 삼성화재 팬들은 그렇습니다.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맞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